콕 집어서 알려주는 이종범의 은퇴 경고장.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고민할 문제를 논하다. 1강 중년시대를 거쳐서 2강 노년시대, 그리고 3강 장수시대, 1편으로 노년시대의 흐름도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2편 인생 퇴적, 종일 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연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이동순 시인 잘 아시죠? 그분이 지었던 시인데 거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일 본가를 잘 표현한 글이 있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기신 일기장 한 권을 들고 왔다. 모년 모인 종일 본가. 종일 본가란 하루 온종일 집에 계셨다는 이야기다. 이 종일 본가가 전체의 8알이 훨씬 넘는 일기장을 뒤적이며 해저문 저녁 침침한 눈으로 돋보기를 끼시고 그날도 어제처럼 종일 본가를 쓰셨을 아버님의 고독한 노년을 생각한다. 나는 오늘 일부러 종일 본가를 해보며 일기장의 빈칸에 이런 글귀를 채워넣었던 아버님의 그 말할 수 없이 적적하던 심정을 혼자 곰곰이 헤아려 보는 것이다. 법륜스님 잘 아시죠? 증문즉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2013년도에 희망세상 만들기에서 청중들과 나눈 대화가 회자가 됐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청중 한 분이 법륜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신 법륜스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늙을 때 잘 늙으면 됩니다. 낙엽이 떨어질 땐 두 종류가 있어요. 잘 늙어서 예쁜 단풍이 되기도 하고 쭈그러져서 가랑잎이 되기도 하거든요. 잎이 아름답게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봄꽃은 예쁘지만 떨어지면 지저분해요.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빗자루로 쓸어버리죠. 그런데 잘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주워가죠. 때로는 책갈피에 껴서 오래 간직하기도 하죠. 그러니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뻐요. 잘 늙으면 청춘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잘 늙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사람하고 집에 화단을 가꾸고 또 텃밭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작약을 작년에 뿌리 식물이니까 그걸 이렇게 옮겨놨어요. 옮겨서 심었더니 올해는 하나의 작약 뿌리가 5개로 늘어나더군요. 그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작약꽃이 이렇게 예뻤나 싶을 만큼 예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니까 잎이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씨앗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벌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죠. 봄꽃은 정말 예뻐요. 법륜스님 말씀처럼. 근데 너무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지는 게 좀 안타깝죠. 하지만 단풍은 어떻습니까? 저도 집 뒤에 남한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겨울 산행을 하다 보면 화려하게 온 산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였던 단풍이 떨어지고 땅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게 단풍잎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예쁜 단풍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집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럼 그냥 버리지 않죠. 때로는 예전에 코팅도 했어요. 책갈피에 꽂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갖다 꽂아놓기도 하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책을 펴보면 그 안에 아름답게 빳빳하게 말라서 예쁘게 간직된 단풍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죠. 와, 이쁘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 그걸 코팅해서 그걸 편지지로 대신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봄꽃과 가을꽃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봄꽃은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빨리 져버리고 가을꽃은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청춘 시절 아름답죠. 하지만 가을꽃, 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달라요. 그런 것들이 봄과 가을의 차이듯 우리 청춘과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존경스러운 노익장을 가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년시대 연구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은퇴 수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구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연령대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80세 사이에서 무려 35%의 위대한 성과가 나왔더라. 와우,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70이 넘어서 70과 90 사이에 놀라운 성과가 23%. 이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건 무려 80세가 넘어서 6% 이상의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더라. 정리하면 60세 이상자의 노령층에서 위대한 성과의 80% 이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 넘었다고 탓하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런 얘기 하는 게 우스워지는 거죠. 위대한 성과는 이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깨에 힘 딱 주고 어깨 뽕 딱 높이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서 열정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60세 이상은 뒷방 늙은이, 꼰대 이렇게 비춰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뒷방 늙은이가 되고 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퇴 전의 경험값들을 그대로 썩히고 그냥 버리는 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들이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노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라는 본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르멘 델로 피체, 이탈리아 사람이죠. 최고령 런웨이 모델로 모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31년생이었어요. 어쩌면 늙어도 이렇게 곱게 늙을까? 그런 탄성을 자아낼 만큼 멋진 분인데 저는 이분이 했던 말이 더 멋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늙는 건 아니다. 열정이 빠져 있으면 늙는 거다. 그런데 어리다고 해서 젊었다고 볼 수는 없다. 거기에 열정이 빠졌으면 그건 늙은 거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거나 젊었거나의 기준값은 열정이 좌우한다. 늙었다는 것을 기준하는 값은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까요? 왕드션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할아버지로 유명했던 왕드션. 우통을 과감하게 벗고 워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내 나이 80, 나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그때 나이가 80이었던 모양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모델 일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한국 할머니도 있습니다. 박양자 할머니예요.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세계 최고령 모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92세였어요. 이분도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찾아 한번 그 길로 쭉 걸어가 보세요. 그만한 행복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게 있습니다. 나이는 나이일 뿐이란 말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려면 갈 곳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늙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왕 사는 인생인데 주인공답게 힘주고 어깨 펴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지금까지 콕 집어서 알려주는 이종범의 은퇴경고장,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고민할 문제를 논하다 제3강 장수시대 마지막 2편 인생퇴적 종일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일본가, 인생도 후반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과 매칭을 시켰죠. 그러지 않으려면 갈 곳과 할 일 있는 일상을 만들고 그렇게 되려면 나만의 건강을 지키면서 할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 중년시대 3편, 2강 노년시대 6편, 3강 장수시대 2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갈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고갈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